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요 초롱부동산이 있는 바로 요 앞에 대연 DIL 그 대연 3구역 재개발이 있죠. 여기에 공급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 진도의 재개발 지역은 입주권도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권도 같이 거래가 됩니다. 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입주권은 무엇이며 분양권은 무엇인지 한눈에 다 알아들으시지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장님 입주권은 뭐예요? 분양권은 뭐예요? 돈이 어떻게 도대체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또 초롱부동산의 어떤 이 유튜브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알고 오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불인이 수준이라고 할까요? 재린이 수준의 투자자분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아직 안 해보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입주권을 살 때와 분양권을 살 때 과연 내 돈을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대연 DIL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연 3구역.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 84A를 만약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 그리고 이게 조분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5천 그리고 P는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입주권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가 60% 실행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중도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 요런 물건이 있고 그리고 분양권은 그 일반 분양권이 예를 들어 조합원가하고 비교를 하려면 청이 좋은 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제일 비싼 게 826970000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확장을 2300 정도를 더 하셔야 되고, 뭐, 옵션을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정도만 하더라도, 뭐, 끝다리는 띄고 계산을 하더라도 대략 8억 5700 정도가 되죠. 8억 5800 정도 되네요. 끝다리가. 8억 5800 정도가 당첨되신 분의 매수를 하시는 시공사에 내야 될 돈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파시는 경우에 돈을 사가시는 분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걸 무피로 팔 것 같으면 요거의 10%인 8,580만 원만 우선 돈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요 10% 더하기 프리미엄,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의 돈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피 3천짜리를 예를 들어 뭐 가정을 한다 하면 3천을 더하면 요 분양가의 10%, 10%인 8,580만 원 더하기 피 3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합해도 1억 1,580 정도인 거죠.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요. 분양권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대략 뭐 한 1억 한 1, 2천에서 1억 한 5, 6천 그 사이에 돈을 준비를 하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입주권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정평가 1억 5천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곱하기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가 나와 있겠죠. 그 권리가 나온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주비 받아간 돈을 빼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권리가 무시하고요. 감정평가액의 60%가 이주비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60% 제외한 돈이 6천만 원의 목돈이 감정평가액 중에 돈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 5억을 다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5억 6천의 돈이 되고 여기에 추가 분담금으로 그 남아있던 그 돈에
5%만큼은 또 계약금으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연DIL은. 통상적으로 다른 아파트는 10%의 계약금들이 납부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그럼 그 10%를 여기에 이제 더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이 들어가야 되고, 감정평가액에서 이주비 뺀 만큼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급계약서를 쓰고 납부한 계약금 추가 분담금의 10%든 5%든 해당되는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안 돼도 또 취득세가 있어야 되고, 입주권은 취득세가 이미 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래 있던 집이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4.6%의 취득세가 있겠죠. 매매가에 4.6%의 취득세. 그것까지 다 더하면 아무리 안 돼도 한 6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입주권과 요 분양권의 초기 자금은, 입주권은 아까 P 5억 더하기 감정가의 40%인 6천만 원 더하기 5%의 계약금, 추가 분담금이 5%였죠. 요거 더하기 취득세, 이렇게 하면 한 6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양권은 분양가 대략 뭐 한 8억, 8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8억 한 2, 3천 정도 뭐 사이라고 하면 요거 더하기 확장의 10%, 옵션의 10%요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이건 다 더해봤자 그거 플러스 프리미엄이거든요. 많아봤자 뭐 한 1억 한 2, 3천에서 뭐 피 높은 것들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뭐 1억 한 5, 6천이나 6, 7천 그 정도의 돈이 준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 한 채 전체 금액은 얘는 여기다가 피까지 더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뭐 무피가 아니니까 아까 분양가 당첨된 게 8억 5,800이었죠. 요거 플러스 피가 집 한 채 금액이니까 피가 3천이라면 8억 8,800 정도가 될 거고, 피가 5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억 800 정도가 될 거고, 정말로 9억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집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합원 분양가 만약에 3억 5천이었다 하면 여기에 5억을 더하고 이렇게 하면 8억 5천이 되지만, 여기에서 빼기 감정평가액에다가 최종 나중에 조합이 청산까지 될 때 나오는 그 비례율을 곱한 거를 빼면 되겠죠. 그럼 1억 5천이라고 하면, 아까 감정평가액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요거의 비례율이 10%당 1,5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대연 DIL 같은 경우에는 138%가 지금 관리처분 내역서를 받아가 있고요. 양정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8.8%로 이제 다 그 잔금을 다 치고 입주를 다 했습니다. 뭐 10%당 아까 1,500만 원이었으니까 1억 5천만 원 예를 들어 곱하기 38% 하면 약 한 5,7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억 5천에서 5,700 정도를 빼면 집값이 뭐 7억 한 9천 얼마에서 한 8억 정도의 집값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되나요? 집이. 그리고 옵션은 무상 옵션이 많죠. 확장도 다 공짜고. 여기 일반 분양권에는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게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옵션을 보태놨거든요. 750만 원 정도만. 근데 그런 걸 다 옵션은 뭐 제껴 놓더라도 최소 억대 이상의 집 가격에 격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격차 있는 만큼을 조합원 입주권은 목돈을 불입하는 대신에 그 6억 전후에 목돈을 넣는 대신에 최종 집값은 뭐 정말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갭으로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분양권은 집값은 뭐 9억 언저리로 가격이 좀 있다 하더라도 초기 자금이 1억 5천 언저리로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을 미래에 새로 태어날 내 집을 미리 찜을 해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뭐 입주권 목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이거 먼저 잔금을 치놓고 나중에 집 팔아서 그 대출 그 갚고 이렇게 이사 들어가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안 됩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안 되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들이. 그래서 내 집을 파시는 분들이 그 잔금을 가지고 여기 잔금을 치러 오시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분양권 요걸 사놔 놓고 입주 때 기존 집을 처분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잔금을 받아서 나중에 분양권에 이제 잔금을 치고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어, 모든 그거는 여기에 입주하고 나서 실거주하러 들어오신다면 잔금, 입주 때 잔금, 분양권은 입주 때 잔금, 그 다음에 입주권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플러스 그 3년 안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1위로 실거주하러 오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요거 사는 거와 그게 1년 차이가 나는 그걸로 매수를 하셨고 기존 집 2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 물론 조정지역은 2년 거주도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 조정 때 사신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아까처럼 기존 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입주권 사시는 게 낫습니다. 집을 최소 1억 이상은 최종 집값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양권은 아까처럼 내 집이 아직 안 팔리거나 나중에 팔아서 그 돈으로 거기에 계속 좀 살다가 잔금을 치러 들어오시는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분양권을 사시되 집값은 입주권보다 억대 이상 좀 더 비싸게 친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사셔야 되고 대신 분양권은 또 이렇게 너무 알알이 아닌 좀 저층에 어느 정도 뭐 앞에 가리지는 않는데 좀 저층인데 분양가가 사다든지 아니면 아직 자녀가 이제 여기 입주할 때쯤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동은 분양가도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더구나 그중에 저층은 또 고층과 비교하면 가장 RR과 비교를 하면 집값이 거의 그것도 분양권끼리도 억대 이상 차이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커뮤니티나 이런 건 다 똑같이 누리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작은 돈을 넣고 집값은 좀 저렴하게 치도록 가져가시는 뭐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주셔서, 소장님, 입주권하고 뭐 분양권하고 무엇이 어찌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목돈 많으면 집은 싸게 사지만 입주권. 분양권은 집은 우선은 조금 똑같은 아라를 살려면 비싸지만 초기 자금이 작습니다. 나중에 집 하실 분은 그냥 분양권.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아예 칼같이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에 한 3년 됐네요. 그래서 그 세무관리학과 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3번씩 뭐 학교 가고 뭐 리포트 쓰고 하던 그 시간이 훌쩍 많이 남다 보니까 정말로 한 2, 3년은 넷플릭스로 드라마 뭐 영화 이거를 너무 열심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비생산적이다 싶어서 이제 조금 새롭게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 그제부터는 사무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좀 책을 읽고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들이 항상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뭔가 누적되는 뭔가의 일로 하루하루를 마감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 뭐 5년 뒤, 10년 뒤는 훨씬 더 성장돼 있는 모습으로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초롱소장 뭐 공부하는지 1대1로 얼굴 대면하고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도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입주권, 분양권 다 정리되셨죠?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아까 오늘은 자금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 초점에서 오늘은 쉽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